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후장 매매에 나서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시죠. 용의자들이 말하는 알리바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최수창 전문가, 유한타증권 이경민 PB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용의자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서울반도체, 두 번째 용의자 다우기술, 세 번째 게임빌입니다. 오늘 최수창 전문가님은 용의자 수사 처음으로 나서주시죠? 네, 오늘 네. 첫 출연입니다. 예, 오늘 새 용의자 먼저 보셨는데 인상차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새 용의자의 그 인상 차이를 좀 보면은 뭐랄까요, 그 전반적으로 좀 뭔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네. 이슈화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강한 인상이 있는 용의자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겠어요. 강렬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 새 용의자들. 이경민 PB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세 종목 모두 다 조금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종목군들의 매수를 고려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수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소환합니다. 서울반도체,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기관 매수와 장기 이평선 돌파, 추세 전환의 시도다. 자, 알리바이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바이에서 기관 매수, 그러니까 수급적인 분명이 좀 동반이 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이 서울반도체가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알리바이 성립이 좀 되지만 작년에는 워낙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그 서울반도체가 왜 이렇게 안 좋았었냐면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점진적으로 안 좋아진 흐름이었는데 4분기에 아주 결정타가 날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뻥튀기 된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좀 크게 받은 점이 그동안 주가에 계속해서 하락에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워낙 어닝 쇼크가 지난해에는 빈번하게 발생했고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연초부터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추세 전환의 의미인지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진실이라고 보시나요? 거짓이라고 보시나요? 진실에 가까울 수는 있는데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다가 아니라 진실에 가까울 수는 있다. 뭐 이런 근거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증거를 대주시죠. 예, 그 증거가 네. 어떤 거냐면 우선 작년 하반기에 중국에서의 LED 보조금 중단 소식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명시장, LED 조명시장 쪽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인 압박, 또 제대로 또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익 국면이. 그런 것이 올해는 좀 굉장히 완화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어떤 가격 경쟁력 완화 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완성차의 이 주간 주행 등 DRR에서 장착 의무화가 올해 7월 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때부터 출시되는 신차들에는 그것이 장착이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지금 자료 화면은 나오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일부분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차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약간 모 고급차가 업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대차 같으면 제네시스라든가 뭐 이런 차량 보면은 헤드라이트 하단 부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눈이 찢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달려있는 라이트가 있어요. 그 헤드라이트 주간주행 등이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차종에 다 의무화가 7월달부터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명 어떤 매출 쪽에서 매출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실적이 작년 4분기나 작년 하반기보다는 턴어라운드가 상반기에 될 수 있는 기대감은 충족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공급이 대폭 는다든가 조명 쪽에서 아니면 또 가격 경쟁력 완화는 있습니다만 이익 국면을 얼마나 빠르게 개선할지 여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1분기 실적이 좀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리바이는 진실에 가깝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석방인가요, 위험인가요, 아니면 검거인가요? 네, 벌써부터 얘기는 하는데 석방에 가까운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나마. 어떤 거냐면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것에 약간 의혹이 있어요. 이 용의자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회사 측에서 얘기했던 수주 감소하고 판가 하락 때문에 실적이 4분기 이렇게 안 좋았다고 했는데 좀 꼼꼼히 보면은 자회사의 서울 바이오시스라고 있습니다. LED 칩을 생산하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두 자녀가 대주주로 등극돼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 작년 1, 2, 3, 4분기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상장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밀어주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 반도체의 재고가 급증을 하고 그러면서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는 분명 해명을 했는데 향후에 1분기나 2분기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런 의혹도 해소가 된다면 좀 더 나아지겠죠. 네. 이경민 PB님 수사 진행해 주시죠. 서울 반도체 알리바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뭐 전반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위험인 것 같습니다. 예, 장기 입형을 조금 돌파했는지 여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그 수급이 최근에 좀 집중이 되고 있지만 기관에서 많이 다 덜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600포인트를 돌파해서 630 정도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덱스 플레이가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DRL, 뭐 데이타임 러닝 뭐 램프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이 의무화가 되면서 조금 뭐 보행자들의 안전에는 뭐 더 좋아지겠죠. 뭐 한 19% 정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낮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차량 운행 시 그 라이트를 켜면서 뭐 조금 더 이 동사의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도 그 조명 LED로 좀 바꾸고 있는데 조명 시장이 굉장히 싸져서 회사의 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좀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LED 조명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군소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에도 일정 부분 구조조정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나 뭐 이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기관의 대거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랭크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예 일단은 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으로 예 분류해 봤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제시해 주셨던 증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서울 반도체 2013년의 주가는 내내 오르막이었고 지난해는 내내 내리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지금 올해 들어 고점을 현재 서울 반도체 주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1,150원 4%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LED 쪽의 일부 부문의 보조금 중단 소식과 자동차 주간 주행 등 의무화 장착 소식, 좀 최악에서 벗어나는 국면들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신뢰와 1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 나왔습니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증거 불충분,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죠. 두 번째 용의자 다우기술을 소환합니다. 다우기술이 말하는 알리바이는 실적 개선의 클라우드 활성화 기대감까지 충분한 모멘텀. 실적 발표가 어제 나왔나요?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실적 발표 나왔고 네, 또 오늘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졌네요. 네네네. 이 다우 기술은 어떻게 보면 핫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서 핫한 종목인데 왜 핫해졌나요? 결국 그 이슈화가 되는 것은 클라우드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법안 통과된 게 이슈화가 됐는데 그 안에 또 하나 핀테크 요즘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큰 이슈들 사이에 또 사물 인터넷도 있고 이런 쪽에 있어서의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자체가 요즘 시류에 맞는 그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부에 우리가 뭐 알려지진 않습니다. 최근에 더욱 더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법안에 대한 통과 소식이 분명 큰 수혜주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선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클라우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좀 깊게 좀 해석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평가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의 PBR을 보면 아직 1배가 안 돼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가 자회사가 6개가 있고 비상장사가 20개 정도 결사가 있는 회사예요. 뭐 지분율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한 49%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키움증권은 또 그 밑에 저축은행이라든가 인베스트먼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우량한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로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클라우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클라우드 관련돼서 법안 통과되는데 이게 클라우드 시장 전망입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전망치가 작년이 5,2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한 3년 뒤에는 무려 이 성장률이 한 1조 6천억 정도로 성장하거든요.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세계 시장에서 IDC 해외 조사 기관에 따르면 450억 불 정도에서요. 무려 한 1,300억 불 가깝게 급성장을 하는 시장이 나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다우 기술이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더존비존, 보안업체도 관련돼 있거든요. 인프라웨어, 파이오링크, 안랩. 지금 원스라는 또 보안업체도 있는데 이 종목군들을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클라우드 법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동반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은 꾸준히 가져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내내 추세 상승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추세적으로 저 종목 안에서 네. 대장적인 추세 상승의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법안 통과 하나 된 거 가지고 무슨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 특히나 관심 가져야 될 게 보안 서비스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다우 기술도 포함이 되고 뭐 도전 뷰지온의 빅데이터라든가 원스라든가 보안업체들인데 이 클라우드 법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클라우드가 우리가 그동안 이메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각종 정보 장치를 내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뭐 USB 이런 거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나 중앙 서버에 인터넷만 되면 중앙 서버에 저장해놓고 엔드라이브나 그쵸. 뭐 SK 뭐 텔레콤에서 네. 나오는 그 뭐죠? 저도 지금 갑자기 LGU 플러스에서 뭐 유박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우리가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 인터넷에 그 저장되는 것을 제가 불러오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꼭 내 컴퓨터나 아니면 내 메모리 칩에 저장된 것만 갖고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자료들을 저는 휴대폰에 사진을 워낙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휴대폰이 꺼져 버렸어요. 나가버려서 그 자료들이 다 날아간 경험이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 메모리가 워낙 그 자료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못 이겨내다 보니까 어떤 다른 그 공간에다가 큰 그렇죠. 예, 메모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련하는 쉽게 거죠. 말하면 이런 태블릿 PC나 핸드폰, 스마트폰은 어쨌든 용량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을 인터넷 중앙 서버에 그냥 다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안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한 군데 다 모아놓고서 거기서 자료나 그렇죠. 서버가 네. 유출되면 문제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같은 보안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법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버의 어떤 저장장치 관련된 시스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석방이신가요? 위험 검거이신가요? 석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민 PB님.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뭐 엔드라이브나 유박스나 네,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바꾸거나 뭐 태블릿 PC 아무데나 자료를 다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정말 편리하고요. 안심이 되는데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분야까지 성장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다우 기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저도 석방을 조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최대 영업이익 개별적으로 나왔고요. 한 69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3% 정도 그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뭐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부분 개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지금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쪽에 제 가장 주요한 그 골자는 그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뭐 그 12년 정도의 그 국정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정부기관하고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에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침을 내려왔었는데, 지금 1월 달에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3월 달에 지금 법안이 완전 통과되면서 이제 9월 달에 발효가 되게 되는데, 9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쪽에서 뭐 다시 한번 그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앞서서 잘해주셨는데 뭐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이토마토도 살펴보니까 그 다우 기술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처럼 뭐 우량한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량한 토마토 TV도 가지고 있군요. 자,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우기술. 지금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고요. 지난해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550원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PBR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 클라우드 시장, 본업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성장성, 그에 따른 수혜, 실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 자회사 이슈들도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 있는 부분들 이슈로 나올 것들 좀 키움증권만 해도 좀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면서 다우기술 두 분 모두 오늘 석방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게임빌. 게임빌이 말하는 알리바이, 충분한 가격 조정과 재상승 시도. 자, 이제부터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수사반장님의 이 멘트 하나하나가 날카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위기가, 용의자 분위기가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세 번째 개인빌.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얘기를 근거를 알리바이 성립이 가능한지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 포인트는 뭐 모바일 쪽 게임이 계속 성장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회사의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좀 뚝 떨어진 거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를 밑돌았다. 기대치를 밑돌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또 괴리 발생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변동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포인트고 또 하나는 금방 했던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이 참 중요한데 게임업계의 성장성에서는 계속 유효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워낙에 빠른 경쟁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료 화면이 또 하나 준비가 됐을 텐데 그 화면 보시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보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입니다.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넷마블이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비상장이죠. 예, 비상장인데 보시면 이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컴투스 이메일가 상위권에도 있으면서도 중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의 변화는 2013년도, 14년도로 보여주시면 많이 또 바뀝니다. 예. 지금 분명 2014년도에 2등이 썬데이토즈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빠른 경쟁 변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게 있어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의 위험도가 크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도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뭔가 컴투스만 봐도 실적까지 뒷받침되니까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확 올라주잖아요. 게임빌 그러면은 게임업 자체가 그러한 환경이고요. 게임빌로만 봤을 때 지금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석방해도 될 것인지 증거를 좀 더 대주세요. 네, 우선 저는 위험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 업체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돼 있는 거가 이제 사실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히트작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실제로 게임 업계 히트작은 4시 33분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했던 영웅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회사의 월 매출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가장 큰 히트작인데 실제로 개인빌이 작년 4분기에 기대를 갖고 내놨던 뭐 다크 어벤져라든가 크리타카든가 엘룬사가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만큼 좀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신작이 출시되는, 그러니까 이 게임업계 전반적으로는 이런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개인빌에서 신작이 출시될 때 히트를 치느냐 한두 달 새에 금방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기대감이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완전히 그 작년에 저조했던 부분이 1분기에 확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4분기 연말에 출시됐던 신작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1분기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2분기 정도에 다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더 대기하는 상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게임빌은 그런 신작 게임보다도 지분 가치를 봐야 되는 기업은 아닌가요? 지분 가치도 컴투스의 어떤 지분 작년에 인수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컴투스도 성장을 합니다만 게임업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임업체는 결국 신작의 출시 효과가 굉장히 더 커요.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지분 가치보다는 빠르게 변화되는 트렌드, 그걸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민 PB님 증거 대주시죠. 예, 우선 제가 보는 게임빌은 체포해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었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 그리고 별이 되어라 이쪽 중국 진출을 굉장히 좀 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예,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신작 게임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던전 덩크라고 해서 지금 CBT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테스트 1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퍼즐 아케이드 RPG 쪽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게임은 못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무리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에베니 쪽 기준으로 해서 수익 기준으로 그 게임사들의 그쪽을 본다라고 하면 크래시 오브 클랜이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넷마블의 세븐나이츠나 모드의 마블, 그 4시 33분의 영웅, 그다음에 몬스터 길들이기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되어라도 어떻게 보면 몬스터 길들이기에 좀 아류작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 들고 있고 게임 업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게임을 신작을 출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안에 광고를 한번 때려보고 결과가 없으면 예, 그 게임은 조금 그렇게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는 게 게임 업계의 지금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고까지 해서 예, 그 게임을 알려야 되는 그런 시장 그 정도로 좀 많이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한 조정인 것 같지는 않고 뭐 충분히 조정은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빌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의 TV 광고 또 야외 광고 같은 것들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크게 멋있게 요즘 광고들이 많은데요. 게임빌 비롯해서 모바일 게임 업체 자체가 지금 좀 과열되는 국면이다. 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변동하고 있다는 점 두 분 모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월에 18만 원대 주가에서 최근에 오늘 주가 반등을 줌에도 불구하고 12만 원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30% 정도의 조정 이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 가능할 것인가? 현재 조금 무리한 매수가 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두 분 모두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작 게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을 기다려보고 좀 단기적으로는 위험과 체포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리 사놓고 대기하는 게 게임주 같은 경우 참 상당한 리스크를 안는 투자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게임빌 검거했고요. 오늘 서울반도체 위험, 다우기술을 석방시켰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격 전략 한 가지만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다우기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우기술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가격적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혹시 이제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18,000원, 뭐 그 18,000원에서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데 우선은 중기적으로 18,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500원 정도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달리 지금까지 이 종목군들이 통과가 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눌림목이라든가 또 눌림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죠. 차익 매물 단기 상승이 급하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좀 기다려보는. 그래서 눌림목을 매수하는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오늘 다우기술만 석방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가격 주시죠. 예,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뭐 전일 그 갭이 있었던 15,300원 뭐 현재가 크게 차이 안 나는데요. 15,300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9월달 그 법안 통과니까 6월달에서 7월달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가 굵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좀 매도하기에 적정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 그 시점까지 한 18,000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14,000원 정도에서는 예, 손절하고 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이 시점의 용의자 다우기술로 판명났네요. 내일 뵙겠습니다.